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무도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 곁을 떠나신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명백한 이 죽음에 쌓인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이 분명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또 끝나고 나서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시간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기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들 어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수 앞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백남기 취재본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우리의 요구와 마음이 담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는 말씀으로는요, 오늘 이 시국선언의 제안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과투리 농민회 장윤철 의장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힘없는 한 농민이 박근혜 정권의 물도표에 의해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럴 또한 백남기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던 가족과 주위의 모든 국민들이 슬퍼할 여지도 없이, 아니 상주들이 눈물 한 방울 흘릴 시간도 없이 이 정권은 또다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초상이라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정권은 우리 민족의 그런 따뜻함, 정의 나눔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317일 동안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 정권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이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3,000여 명을 병원을 내어사고 병원을 낸다는 모든 병원 환자들 보호자들께 피해를 끼쳐가면서 병원을 봉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면은 그래도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백남기 농민을 두 분 정의는, 아니 그 책임을 백남기 농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판사의 조그만한 양심을 믿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들려오는 이 얘기는 정말 그 기대마저도 우리가 실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니 백남기 농민이 그 당시에 쓰러질 당시 병원으로 갔습니다마는 수술을 했어도 이제 더 이상 희생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산소 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서 317이라는 기간 동안에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은 분명하게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결국 영장을 발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과 검찰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면은 지금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만행을 저지를 때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민주주의가, 아니 이 땅에 정의가, 이 땅에 인권이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정권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닿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국선언을 제안해 주신 정일찬 국토리농민회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참여하신 각계의 발언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맨 앞줄에도 우리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백계 선생님도 자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문기현 시부님, 또 법인시님 같은 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또 원외정당인 우리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이런 정당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저 가운데 노란 옷을 입고 세월호 우리 가족들 매일 밤 교대하시면서 서울대병원에서 한대 잠을 주무시면서 같이 서울대병원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 특별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우리 오늘 열심히 또 서울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빈민 배우들이 대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각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지금 공공부문 총파업을 비롯해서 많은 현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투쟁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백남기 농민 이 진상규명 투쟁에도 가장 앞서 주셨던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리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27일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널찍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아니 이 땅의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정치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매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북핵 문제가 심각한데 왜 파업이냐고 30년 내내 그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지난 11월 14일 총궐기가 쌀값 보장하고 수입쌀 하지 않고 노동자들한테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에 해고하려면은 최소한 조합 동의받거나 근로자 가봐서 동의받아야 해고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입법 무시하고 행정지침이라는 그걸 가지고 불법 탈법으로 인권 유린에다가 노동자를 주무를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일어난 겁니다. 다급했든지 얼마나 위협을 느꼈든지 부산 지하철에 직위해제를 800명을 시켜놓고 스스로 조정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민정보 연맹에 불법이라 해놓고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합법적인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3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국민경제 현저하게 침해하는 긴급조정까지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박근혜와 이기건이가 정말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온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 집권여당이 야당처럼 바꿀러가면서 단식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꼴에, 어쩌면 우리 백남기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죽었습니다.
317간 죽지 않고 버텼던 것은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농민의 생존권이 쌀값이 폭락되고 약속 지켜라는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시겠다는 연락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317일간 버티신 겁니다. 노동자들 오늘 또 파업 3일차 여의도에서 7만 명이 모여서 투쟁합니다. 어제도 밝혔듯이 민족청 걸기, 노동자, 농민, 역사, 세월호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약속도 잊어먹고 지금 오직 폭력과 막가팔 통치만 의존하고 있는 이 형태 어떡합니까?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 노동자가 살아야 이 땅에 국민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파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우리 파업에 힘차게 연대해주고 지지를 아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사회공동체가 파괴되고 공공물이 저들 얘기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 국민 피해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도 우리 투쟁에 힘을 보태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경련이 뒷돈받아 대주고 어버이연합에 노동자, 농민, 세월호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저항에 재뿌리고 물타기하고 그렇게 시켰듯이 K미를 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그것도 단기간에 끌어모았어. 그래서 퇴임 이후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의 재벌 청구의 요구가 바로 노동자 더 찌어짜고 임금 깎고 다 죽여라, 해고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 요구가 바로 노동계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 함께 투쟁했었던 이 죽음에 대해서 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단죄될 대상이 다시 선생님의 마음에 칼을 댄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아니, 더 중심에서 선봉해서 백남기 여성이 억울한 죽음 책임자 처벌하고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윤기 수석 감사합니다.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백남기 농민의 맞상주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민주노총의 노동개혁에 맞선 투쟁에 함께 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시국 선언에는요,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앞으로 서울시내 한복판에 우리 백남기 농민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의 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단체인 참여연대 대표이신 법인수님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깊은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모든 생명에 있어서 분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 앞에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동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수님과 부처님은 백남기 농민을 위로하고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그런 분명한 공동의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의문이 있습니다. 농민이 산천 경계 좋은 곳에서 서울 대도시로 왔을 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농사짓고 공정한 대가를 바라기 위한 매우 단순한 생명의 본연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생명의 질문 앞에 어떻게 불법이라고 하는, 불법 시위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서 자연과 모든 생명의 근원인 쌀을 공급해주는 농민에게 어떻게 물대포를 직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가 측은지심을 잃어버린 시대, 수호지심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현 정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르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공정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철학과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런 폭력, 무지, 왜곡은 바로 현 정권이 생명에 대한 조금의 철학과 연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의 진실은 덮을 수 있지만 끝내 덮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둠은 결코 밝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과 예수님이 공동으로 진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참여하십시오. 현 정부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본원으로 와서 백남기 농민에게 참여하시고 회개하시고 더 이상 생명을 비참하게 초라하게 하는 그러한 무지한 행동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신 감사합니다. 네,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신 날부터 또 지금까지 정말 애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서울대병원 현장에서도 4일 밤낮을 매일 밤을 함께 지새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입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정현수 회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말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저희는 말문을 잃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고 당연히 처리돼야 할 일들이 미루어진 지 300일이 넘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게 아닙니다. 300여일 전에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강력한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변호사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살수차에 대한 증거 보존을 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 당시의 일지를 분석해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을 대리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300여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사과도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오히려 우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마자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했던 범죄의 혐의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은 다 어디다 팽개치고 이제 와서 고인을, 가족을 욕보이는 부검을 하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재차 시도하면서 유족들을 욕보이는 것입니까? 끝내 발부된 영장을 보고 변호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검찰과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서 비겁하고 알 수도 없는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그리고 법원은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제하고 허울 좋은 법치주의의 명분 아래 고인과 유족을 욕보이는, 국민들을 욕보이는 일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경찰력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닥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000명이 넘는 저희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절차라는 명분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행동으로 그리고 표현으로 보여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명 변호사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들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사실 그 자료가 아니어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신다는 데서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각계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우리 어제 인권단체들이 공동성명도 발표했고 많은 500여 곳이 넘는 단체에서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 각계의 말씀은 가름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 시국선언의 커다란 한 축이신 우리 정당에서 오신 분들, 국회에서 오신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백남기 어르신께서 눈을 감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당내에 TFT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또 특검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진상규명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백남기 농민 특별위원회 정지호 위원장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화난다, 열받는다, 검찰, 경찰, 박근혜 똑바로 하라, 이제는 이런 말 할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87년 6월 대항쟁이 있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보십시오. 1986년 6월 대항쟁이 있기 1년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작금의 현실이 30년 전에 그때를 데자뷰 하는 듯 합니다. 온갖 무능과 온갖 폭력과 온갖 부도덕함을 공안으로 덮고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 시절, 지금이 그런 시절이 아니고 어떤 시절이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거대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정치 기획이 작용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셀프 국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회, 장례 공간인 국회가 어떻습니까? 여당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정 지적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데 손발을 묶고 입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낯익은 뒤에 익은 이름들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우병우, 김재수, 진경준, 홍만표. 또 보십시오. 언론에 수없이 오르내리던 단어들, 사드 배치, 세월호 특조위, 미르, K재단, 국정감사.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과 부도덕을 덮고 정권 연장의 음모 속에 온갖 공안 기획을 자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셀프 국정 파탄의 끝이 다음은 무엇이 나올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짓을 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저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았고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이든 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장래인 국회를 틀어막고 장외인 시민사회의 집결을 이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장으로만 다 몰아넣으려는 음모가 엿보입니다. 언론도 수없이 많은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무능과 부도덕을 다뤄야 되는데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으로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음모의 계책이 엿보입니다. 이제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온 국민이 뭉쳐서 해야 될 일은 자명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SNS에서 불만과 성토를 토해내지 마시고 87년 6월 대항전 같이 광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야당도 시민사회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민 대전, 이것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빈소 지키기 국회의원 당번제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분양 열기를 전당적 차원에서 빈소부장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나서 주십시오. 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약속해 주신 것들 믿고 함께 손잡고 계속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우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햇빛 뜨거운 곳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쪽 나무 그늘 밑에 경찰 체증조가 마치 사진 기자들처럼 카메라를 메고 기자인 양 평상복을 입고 저희들 이렇게 체증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네, 경고합니다. 네, 체증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조롱하고 무례하게 구는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기자로 아무리 위장해도 경찰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입어도 운동권 티가 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계속 정당의 발언들을 이어주시겠는데요. 오늘 정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기를 하셨는데요.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감사원 등등 근처에 진행되고 있어서 좀 늦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감사원 국감 중에 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법사위,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야당들만 참석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감장에 있다가 잠시 달려 나왔습니다. 두 번 지금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이 끝내 발부되었습니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백남기 선생을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이 부검영장은 뭐니 해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영장 발부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범행, 작년 11월 14일 공권예결에서 무고한 농민 백남기 선생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영장 발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4일 그 시위로 인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끝내고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5월입니다. 10개월 이상 흘러가도록 그 공권력 살인의 가장 큰 현장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소환 한번 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명백한 공권력 살인을 뒤덮기 위한 업무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부검영장 발부로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제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손끝 하나 몸에 댈 수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백남기 선생에 대한 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채택해서 새롭게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백남기 선생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국민들입니다. 야당이 잘나서 요소야대가 된 게 아닙니다. 요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의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김대수 장관 행위건의안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야당의 힘으로 요소야대를 만들어진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서 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싸워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야당에서 준비하는 특검법 또는 상세특검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국회에서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많이 청해 듣고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다음은 그 무소속이신데요.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첫날부터 서울대학병원에 거의 매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의자에서 쪽잠 주무시고 바닥에서 은박지 깔고 주무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무소속의 윤종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호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정감사 중인데 이보다 더한 일이 더 있을까 해서 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농가 농민들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다 못해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이렇게 편안히 보내드리지 못해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사회단체까지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선생님에게 그 또 다른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지금부터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자 소중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그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훈 의원님이신데요. 울산 동부청장을 지내셨던 윤종훈 의원님 두 분이 계속 병원에 와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당의 우리 이용주 의원님하고 우리 장정숙 의원님 이렇게 이제 와 계신데요. 이용주 의원님이 국감장에서 오시느라고 너무 아직 못 오셔서요. 우리 경찰청 지금 국감을 막 끝내고 오셨습니다. 국감 중에 오셨어요. 우리 안영이신 장정숙 의원님께서 국민의당 대표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실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지금 국감 중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열리고 있지 못하고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젯밤 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구금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구금 절차와 장소, 구금의 등을 유족과 네네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구금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금 절차와 장소, 구금의 등을 유족과 협의하라 하는 단서 조항은 달았죠. 근데 폭주하고 있는 경찰이 법원의 당부를 제대로 이행할까요?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도 참혹합니다. 참혹한 심정이고요. 올곧게 사셨던 고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가? 정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 백남기 농민의 문제의 핵심은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구금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손을 대서라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 하는 게 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한풀이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해자의 한풀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거를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인을 몰라서 구금을 하겠다?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너무도 치졸하고 폐륜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 점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경찰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살해당했습니다. 또 바로 그 경찰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고 망자는 모욕을 받을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경찰이 과연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죠. 국민 지금 안전 지켜주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경찰이 과연 국민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꼭 밝히겠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회의장에서 폭주하는 경찰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백남기 농민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만들겠습니다. 또한 야3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특검 이야기도 해주시고 국회에서 해결해보겠다 해주시니까 마음이 또 믿음이 갑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지금 계속 달려오시면서 전화를 막 주시면 오셨는데 지금 뒤늦게 도착하셔가지고요. 계속 우리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이용주 의원님 소개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네, 이밖에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외 정당들, 녹색당, 노동당, 민주연합당도 계속 저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당들의 활동, 연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그 각계와 이 시국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발언은 마치고요. 우리 유가족의 발언을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외국에 계시다가 또 한국 다녀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이 청문회 때 오셨다가 또 가셨는데 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가슴 소식을 들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백민주 의원님을 한국에서 반겨준 것은 법원의 구검영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속상한 마음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더 단단히 손붙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따님이신 백민주환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남기 농민 처녀 백민주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10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9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첫날부터 의식과 호흡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고 생명 연장의 치료에 의존하다가 결국 사망하신 것입니다. 그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경찰, 검찰, 법원은 구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대체 살인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왜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우리 가족과 아버지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순수한 국민들을 1년 가까이 괴롭히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왜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못합니까? 빈소는 슬픔보다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사연이 명확한 저희 아버지의 시신이 아버지를 죽인 경찰의 손에 구검되는 일을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만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 알고 계시는 저희 민중예술의 원로이신 우리 이목성 화백님께서 상선약수라는 제목의 그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가족들께 지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목성 화백님 앞쪽으로 잠깐 나오셔서 어떤 의미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네. 네, 백남기 선생님께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직후에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했고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최고의 선인 물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치가 떨리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를 저버린 것을 넘어서서 천륜을 거스른 일입니다. 민중은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한 방울씩의 물이 모여서 배하를 이루고 마침내 바다로 나갑니다. 민중의 바다, 민주의 바다로 나갑니다. 백남기 선생님께 그 영전에 이 작은 작품을 바칩니다. 네, 이목성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작품 직접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목성 선배님께서 우리 백민주환님께 직접 그림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목성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또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셔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을 쓰시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로, 춤을 추시는 분들은 춤으로 그동안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었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을 추모하면서 진실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오는 토요일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백남기 농민이 안타깝게도 누워 계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대학로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엽니다. 그 추모대회에 여기 계신 시국선언 동참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오셔서 이 부당하고 무례하고 치졸한 국가 공권력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대학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의 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민원연의 사무처장이신 김원경 사무처장님과 환경문화 사무총장이시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이신 염영철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400여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그리고 그 추모의 물결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작년 11월 14일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70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이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사인의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업과 나이, 성별, 처지가 다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인의 명복만을 빌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다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예의를 갖춰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300일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는 권력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말고는 단 한 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의 모습,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로서 자세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오늘까지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한 채 백남기 농민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부검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해 후에 결국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루탄처럼 매우 위험한 경찰 장비라는 것이 증명된 물대포 사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들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우리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고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를 해야 합니다. 하나,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나,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네,